안녕하세요. 라스트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다 한 곳이 글로벌 경제의 심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폭 불과 33km, 항행 가능 구역은 그중 고작 3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이 2025년 2월 28일 봉쇄된 이후 유가는 요동쳤고 항공권은 25% 뛰었으며 한국의 생산자 물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막동 미디어 딥다이브에서는 이 봉쇄가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두 척의 선박이 공격받았고 시장은 다시 요동쳤거든요. 유가는 6%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투자자들이 뉴스를 잘못 읽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이 상황의 복잡성은 일반적인 지정학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문가들이 해협이 다시 열려도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단 하나의 수로가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5년에는 여기에 더해 1000대국 세제곱미터가 넘는 LNG도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기준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약 80%가 아시아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원유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하거든요. 오만만 예외적으로 해협 바깥의 일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 분쟁에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원유의 무려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라 봉쇄의 충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이번 봉쇄의 발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즉 IRGC가 2025년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상선 운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는데요. 이후 해협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이터는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복적으로 배신당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실제로 재개방 선언 직후 하루 만에 다시 봉쇄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봉쇄 이후 처음으로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오데상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단 한 척의 유조선 통과가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봉쇄 이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수로가 얼마나 일상적 에너지 공급의 근간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2026년 4월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번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루트가 생각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운기타도와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 루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우디의 얀부 파이프라인이나 UAE의 아부다비 후자이라 파이프라인 같은 우회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이 설비들의 총 수송 용량을 다 합쳐도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의 일부밖에 커버하지 못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대안은 있어도 없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실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왔는지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분쟁 발발 이후 원유 가격은 약 50% 상승했는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항공유 가격입니다. 항공유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올랐거든요. 항공유가 항공사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공사들한테는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충격입니다. 루프트한자는 이번 여름 2만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CNN은 여름 성수기 항공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권 가격이 평균 약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럽 출발 편도 기준으로 승객 1인당 연료 비용이 $104 추가 부담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석유 소비국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항공화물 비용 상승이 전자제품, 의약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이번 사태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공식 통계에 처음 반영됐고 이게 앞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직접적입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석유류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달간 한국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각에서는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4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소위 브레이크 포인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 모든 게 원상복구될까요?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뉴스를 포함한 주요 매체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답은 아니다입니다. 한번 임계점을 넘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산업의 투자 결정과 공급망 설계를 영구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은 이미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 계획을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EIA도 1분기 2025년 기준으로 해협 험가 물량이 2024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망 집회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 비축유 확대입니다. 각국이 앞다퉈 비축량을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 매체 헤드라인이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부유한 나라들의 사재기가 에너지 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산유국들, 특히 미국 셰일과 브라질, 가이아나 같은 대양 공급원에 대한 장기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수도권의 원정급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발언이 이 상황을 가장 날카롭게 요약합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는 미중이 태평양에서 충돌할 경우에 딜아이런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호르무즈 사태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산지한 해상 병목 지점들, 말라카 해협, 스웨즈 운하, 대만 해협 모두가 동일한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코로나19 때 한번 충격을 받았고 호르무즈 사태는 그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와 그 이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휴전 연장 결정이 가격 변동성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연장 발표 직후 두 척의 선박이 공격받은 것에서 보듯 실질적인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캐파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이 2배로 오른 상황은 설령 휴전이 지속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항공유는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그 하락 속도가 훨씬 느리게 반영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오히려 높이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수도권에 기가와트급 태양광 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 맥락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 규모의 OLED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는 등 국내 첨단 산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술 혁신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시기에 어디에 베팅할 것인지가 투자자들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33km 수로의 봉쇄는 유가 50% 상승, 항공유 100% 급등, 항공권 25% 인상, 한국 생산자 물가 4년 만에 최고치라는 구체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업계가 해협이 열려도 예전처럼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적 전환이 만들어낼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어떤 모습일지 막동 미디어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 여기까지입니다.